근데 저는 궁금한 게 녹음을 했잖아요. 네. 이거는 이제 지금 MBC 보도에 따르면은 그 김병기 의원 측에서 했다. 네. 그리고 뭐 어떻게 흘러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보도가 된 건데 그 전체 분량 22분의 내용을 들어보면 김병기 대표 되게 당혹스러워하거든요. 그리고 이거 왜 저한테 고민을 하셔가지고 저까지 곤란하게 하냐. 그리고 이거 의원님이나 저나 둘 다 공관위원이기 때문에 이거는 법률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다. 돈부터 빨리 돌려주고 어디 인터넷에 검색하든지 해가지고 로펌을 가라. 그래가지고 빨리 당신이 스스로 빨리 해결하셔. 이제 이런 맥락으로 얘기를 해요. 이 녹음을 왜 했을까요? 일단 근데 그게 어떤 김경 당시 후보자의 돈 문제와 관련한 두 번째 만남이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첫 번째가 아니고 그렇죠. 첫 번째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김병기 의원 입장에서 이거 잘못하면 나까지 화를 당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두 번째 만남을 갖게 됐고 녹음을 했겠죠. 네. 근데 그 녹음 내용은 지극히 원론적이고 당연한 얘기예요. 입장을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그 녹음은 자기 일종의 보험용 내지 방어용으로 갖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 날 김경 후보자가 컷오프가 됐으면 김병기 의원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적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문제는 그 다음날 단수 공천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예. 엉뚱하게 경쟁하던 다른 두 사람들이 컷오프가 돼버렸지. 그러니까 이게 원래 녹음을 할 때의 상황과 그 다음날의 상황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녹음한 목적은 알겠어요. 뭐 그게 도덕적 비난 가능성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본인에 대한 사법적 리스크를 없애는 차원에서 녹음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그 다음날 그런 입장이었다면 그 다음날 공관위 간사로서 그 사람 안 된다 해서 제일 먼저 컷오프를 주장하고 컷오프를 시켰어야 돼요. 네. 근데 그게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예, 이게 그렇죠. 무슨 일이 있었냐 예. 그 사이에 하루 사이에. 그러면 이런 상황이면 간사가 안 된다 그랬어요. 분명히 제 단위에서는 이거는 안 된다라고 끊었단 말이에요. 그 녹음상에서는. 근데 그 이튿날 김경이 단수 공천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사실은 그 누구냐. 시의원, 구의원 공천은 그 지역 의원들이 거의 뭐 결정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뭐 공관위 논의에 들어가냐 중요하지 않고 공관위원들도 그 지역구 현역 의원의 말을 물어봐요. 어떤지. 사실은 물론 간사도 뭐 역할을 하지만 사실은 이게 물론 이제 구청장들은 모르겠어요. 공관위도 되게 중요할지 모르겠는데 그 지역 시의원, 구의원들은 그 지역 국회의원 영향력이 제일 커요. 사실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네. 그러면 의견을 물어보거든요. 다. 아니 그러면 강선우 의원의 뜻이 관철된 거다. 회의록에 따르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봐요. 네, 왜냐하면 지역위원장이나 그 의원들이 대부분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지금 지방선거 그거는 가면 지역시 뭐 의원들한테 한마디로 얘기하면 줄 설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는 게 물론 그게 공천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어찌 보면 이게 뭐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 어떤 일이 있어요. 지역의 정책을 해야 돼요. 그럼 시의원, 구의원들이 그거를 실행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공천권이 없으면 각자 하면은 또 이게 안 돼요. 각자 놀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필요하긴 부분이 있어요. 네. 꼭 수직 관계는 아니더라도 선출을 하더라도 통일적으로 가야 되니까 필요한데 그래도 이제 그 일종의 공천권을 갖고 있는 건 맞아요.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공심위는 있지만 그건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럴 수가 있는데 이거는 조금 사정이 다르죠. 그러니까 그렇죠. 일단 문제가 된 거잖아요. 네, 강선우 의원뿐만 아니라 적어도 한 사람은 더 알아. 돈이 오고 갔다는 것을.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딴 사람도 아니고 공관이 간사야.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처음에는 김경 후보자의 공천이 무난할 거로 생각을 했었겠죠. 그러니까 돈이 오고 갔겠지. 하지만 다주택자는 무조건 컷오프라는 원칙이 발표가 됐잖아요. 그렇죠. 민주당. 예. 그래서 이게 다급해진 것이거든요. 이 원칙대로 하면 김경 후보자는 안 되는 거죠. 컷오프가 무조건 됐어야 돼요. 네. 그러면서 이게 사단이 나기 시작한 거라고. 그래서 뭐 살려달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다급해진 건데 이미 돈은 들어왔는데 이게 보니까 당에서 다주택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무조건 컷오프다라는 원칙이 발표되다 보니 이 원칙대로 공천이 이루어지면 큰일 나게 생겼던 거잖아요. 그러면 의원님 저 좀 살려주세요가 그 원칙대로 하지 말고 김경을 좀 시켜주세요 이런 뜻으로 봐야 될까요? 그거죠. 그게 핵심이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원칙에 예외를 만들어 내야 되는 달라. 상황이 예. 된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평소에 그냥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일반적인 지방의원 공천이라면 그 지역구 국회의원의 입김이 가장 막강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공관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현역 위원이라면 더 센 거지. 그래서 거기서 거들어 이 사람 좋은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 공천 되죠. 근데 이게 아니잖아. 그렇죠. 일단 원칙을 깨야 되는 중앙당의 원칙을 깨야 되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 그리고 예. 딴 사람도 아니고 간사가 알아 무슨 일이 벌어졌었는지. 이번 봄에 생긴 일을 내가 알고 있어. 안다. 예. 근데 이게 공천이 됐단 말이에요. 예. 이게 의문인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어떤 내용들이 추가 취재되는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